안녕하세요. 렛츠플레이 파워체스의 정화경입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체스의 매력에 조금씩들 다들 시청자 여러분들 빠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빠져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 체스로의 여행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상범 선생님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체스는 네. 세계인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즐기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어떤 매력이 있길래 네. 세계인들이 이렇게 재밌어하고 그 매력에 빠져 있는 걸까요? 네. 체스는 사고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네. 또는 질서 게임이라고 합니다. 질서는 어떤 영역이냐면요. 운전을 놓고 얘기를 들을게요.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나오기 위해서는 차에 대한 기본을 배우거든요. 예, 맞아요. 그럼 그 기본을 배운 상태에서 도로 밖으로 나오게 되면요. 서로 자신의 기본을 지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기본을 안 지키게 되면은 그 피해는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주위 사람한테 돌아가거든요. 네. 따라서 이 체스 게임은 기본을 안 지킬 경우는 자기 피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나와 관련된 사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체스를 배우게 될 경우 어린아이가 기본을 안 지켰을 경우 그 피해는 엄마 아빠한테 가고 또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본을 안 지킬 경우는 선생님들한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 게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 기본이 자신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맞아요. 요즘 보면 운전자들이 뭐 규칙을 잘 모르고 좀 될 때야 되지 말아야 될 때 뭐 차도 대놓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또 이분들이 저희 체스를 보시고 그 규칙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아시죠? 재미있는 시간, 인트로 체스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룩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세요. 룩은 가로와 세로를 행마하는 기물인데요. 고대 전차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장기의 차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어원은 인도의 이륜전차인 라따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성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영국에서는 성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배로 쓰이기도 한다는군요. 룩은 중반이나 후반에 사용되는 기물로서 해슬링이라는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극초반에도 투입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룩에 대한 궁금증 풀리셨겠죠? 오늘 이제 또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야죠.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기물에 대한 행마 점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점수 내는 법이요? 네네. 초보자들이 관심 있어 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체스의 기물이 킹과 퀸과 비숍, 나이트, 룩, 폰 6개의 기물이 있는데요. 네. 이 6개의 기물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집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이요? 네, 가족 구성원들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나요? 킹은 아빠에 해당돼주고 퀸은 엄마고 룩은 큰 형님 네. 또는 비숍은 누나, 뭐 작은 형, 이 폰은 제일 막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체스에서 가장 중요한 집의 구성원이 제일 막내가 돼줍니다. 제일 네. 어린 친구들이 예. 자기 역할을 하면은 그 위로 올라갈수록 서로 편해지거든요. 네. 근데 제일 막내가 기본을 안 지키면 차례대로 서로가 막내 때문에 서로 엉키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역할 한번 알아볼까요? 예. 킹이라는 기물이 있는데요. 이 킹은 체스에서는 점수화시키지 않습니다. 이 킹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꼬마지만 나중에 크면 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른이 됐을 경우죠. 예. 그다음에 퀸은 집에서 엄마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숍은 누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나이트는 형님의 역할. 룩도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폰이 있고요. 그래서 폰의 점수를 주는 것은 이 폰의 점수가 게임의 승패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단 네. 이 폰이 자신의 역할이 그만큼이라는 거. 그러니까 폰한테는 1점의 점수를 줍니다. 1점이요? 네. 그 다음에 나이트한테는 3점의 점수를 주고요. 예. 이 1점의 점수가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을 지키라고. 아이들이 배워서 자기 기본을 지킬 수 있다면 1점의 네. 가치가 있고 네. 자기가 기본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럼 자신의 가치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나이트를 3점을 주는 이유는요. 힘을 그만큼 쓰라는 거죠. 네. 힘을 어떻게 쓰냐면은 상대방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 끌어주고 네. 그 자리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이트한테 네, 있고요. 1이나 3이나 작다고 보면 안 되고 그렇죠. 각각 자기 역할, 그렇죠. 1의 가치, 3의 가치를 할 때 예. 제 역할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럼 네. 이 나이트는요, 폰 3개를 합친 역할이니까 네. 아이들의 3명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비숍도 가치를 준다면 약 3점의 가치를 줍니다. 네. 이 비숍의 역할은 집에서 누나 역할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럼 누나와 네. 형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요. 예. 남자하고 여자 차이를 한번 볼까요? 남자 쪽에서 힘을 많이 쓰죠. 여자분들은 사고를 많이 쓰고요. 네. 그렇다면 힘과 사고 영역이 체스에서 앞으로 그 줄기가 돼주는데요. 누가 누굴 돕는 것이 좋을까요? 서로 돕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서로 돕는데 네. 기본은 힘이 사고를 도와줘야지 사고 쓰는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힘 쓰는 사람은 행마법에서 보다시피 자리가 정해져 있고 네. 비숍은 자유롭게 다니거든요. 네. 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 비숍은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누나가 크면 나중에 엄마로 크게 되죠. 그럼 엄마 역시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여주면은 그게 게임을 끝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룩의 점수는요. 폰에 5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5점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꽤 높네요. 그렇죠. 상당히 높고 이 룩의 영역은요. 상당히 힘과 사고를 겸한 것이 룩의 영역이고요. 네. 이 룩이 있고요. 그다음에 퀸은요. 엄마는 집에서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저희 집은 엄마가 가장 가치가 높은데, 글쎄요. 네. 퀸은요. 네. 폰이 9개 합쳐놓은 행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9점의 행마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 퀸은요. 폰의 역할, 힘의 역할, 사고의 역할을 합친 행마가 퀸의 행마가 돼주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킹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스 하면은 이 나이트와 비숍 같은 건 어떤 물건 역할을 해주는데, 네. 근데 이 킹한테는 그런 역할이 아니거든요. 남자 여자 갈 거 없이 킹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 킹은 그래서 기본을 지키고 힘만 씁니다. 이 킹한테는 사고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이 킹이 다 도우라는 거죠. 킹은 막내도 돕고 엄마도 돕고 아빠가 그 역할을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네, 그런데요, 킹의 점수가요, 네. 0점인가요? 굳이 좀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이 킹을 빼고요. 네. 나머지 기물들은 어떤 기물의 역할을 하는데 네. 이 킹은 사람을 상징해 줍니다. 예. 따라서 이 킹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앞으로 배울 특별 규칙이 나오는데요. 네. 이 내 자신은 누구에게 의해서 관여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배움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기분을 지키는 것이 질서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네. 점수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네네. 뭐 1점도 있고 9점도 네. 있는데 네. 저는 점수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말 그런가요? 네, 그렇죠. 점수가 많을수록 좋은데 네. 그 대신에 점수가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좀 큰 사람은 그 역할에 맞게 움직여야 되니까 네.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함부로 움직이게 되면 상대편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필요한 자리를 언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퀸의 역할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제일 약한 폰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데 이 폰이 잘못 움직이게 되면 자기 기분을 못 지키게 될 경우는 우리 편한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상대방의 공격을 받게 되어갖고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 폰 하나에도 네. 생각을 다 하면서 그렇죠. 조금씩 움직여야지 네. 저처럼 뭐 이렇게 하나 뭐 아무거나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점수 내는 법을 알아봤는데 네. 이제 각각의 점수는 알았고 네. 이제 뭐 계산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계산은요. 네. 서로 김을 잡을 때 네. 상대방이 이렇게 있을 경우 퀸으로 이걸 잡았습니다. 잡고 올라올 때 또 잡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폰이 잡을 때 대각선으로 잡게 되겠죠. 네. 그럼 결과가 퀸은 9점을 잃고 2점을 습득을 했으니까 7점을 손해보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만큼 우리 역할이 퀸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니까 네. 상대방보다 불리하다는 결과죠. 그러면 이쪽 팀이 결국은 네. 7점 정도를 낮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이쪽에 비해서? 그렇죠. 그럼 점수 차이가 5점 이상 나오면은 네. 게임을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이렇게 각각을 따져서 그렇게 계산을 할까요? 그러니까 기물을 잡을 적에는 서로 전투 중에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 게임이 끝났을 적에는 그 점수는 전혀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네. 살아있을 적에는 이 기물들이 다 보물인데 네. 이 기물이 죽은 기물들은 다 쓸데가 없는 쓰레기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왕이 아직 살아 있을 때만, 예, 이 퀸이 살아 있을 때만 계산을 해서 5점 이상의 차이가 나면 라면은 게임을 이길 수 있다는 룰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중간중간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제가 몇 점인지 이렇게 잡을 때마다. 그렇죠. 내가 유리할 경우는 게임을 이기는 사고로 나가고 네. 내가 불리할 경우는 비기는 사고로 나가고 네. 그 승점에 의해서 그런 네. 차이는 있는데 굳이 점수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네. 자기가 자신이 이기려면은 이런 점수도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네. 머리 발달에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사고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점수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아본 건가요? 그 다음에 이 점수 말고요. 네. 서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폰과 나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폰과 나이트가 있을 경우는 누가 누굴 도와야 되는지 네. 이 역할이 주어져야 합니다. 네. 누가 누굴 돕는 것이 좋을까요? 예. 글쎄요, 저는 늘 말하지만 서로 돕는 게 좋은데, 예. 그럼 이 질서 속에서는 예. 분명히 돕고 돕는 이치가 정해져야지만 질서가 이루어지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폰이 나이트를 도와야 합니다. 작은 기물이 힘 있는 사람을 도와야지 이 사람이 앞에서 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돕는다는 의미가 예. 길을 터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길을 터줘야 되고 나이트가 위협을 받을 자에 뒤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런 역할이죠. 네. 또 폰과 비숍이 있습니다. 역시 폰이 비숍을 도와줘야 합니다. 네. 폰과 퀸이 있어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거가 어린이와 엄마 역할에서 네. 누가 누구를 돕느냐가 이 게임과도 관련돼 있고 승패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폰이 퀸을 도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어린이가 엄마를 도우면은 네.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폰의 기본은 뭐냐면은 네. 밥 잘 먹고 잘 놀고 네. 자기 공부 잘하면은 네.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가 그 개념이거든요. 네,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할 거 안 하면은 맞아요. 엄마가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엄마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아이들이 예,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아, 너무 네. 많이 하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하고. 폰과 룩이 있습니다. 역시 폰이 룩을 도와야 하고요. 네.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요. 어린이와 아빠의 역할입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는요. 집에서는 아이가 아빠를 도와줘야 되고요. 밖에 나와서는 아빠가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인 무언의 생활 습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는 아빠를 도와준다는 역할이 그럼 여기서는 네. 집 안에서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는 집 아니고 이 기분이 움직이면서부터 바뀌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이 서로 분배돼 줘야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더 할까요? 자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누가 누굴 도와야지 되느냐 이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점수가 더 높아서 네. 제 생각에는 누굴 도와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빠가 엄마를 도와야지 예. 집안이 부드럽고 화평한데 네. 엄마가 아빠를 돕게 되면 아빠가 힘을 쓰면 강압적인가요? 강압적인 게 나타나주거든요. 그게 네. 우리 사고와 서양 사고의 차이점이 그렇게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우리 사회도 점점 체스가 보급되면서요. 이런 역할이 인터넷이나 어떤 해외 문물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상태죠. 네. 이 체스 하나에도 여러 가지 우리 가정도 있고요, 사회도 있고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혹시 체스 게임을 하면서 뭔가 주의할 점이나 상대방을 배려해야 할 점, 이런 점이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요. 네. 사고의 기물이 네. 와 힘의 기물이 있는데요. 예. 게임을 끝날 적에는 힘이 사고를 도면 게임을 끝나는데 게임을 이길 수가 있는데 사고의 기물이 힘의 기물을 도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게임이 무승부가 되든지 아니면은 특별 규칙에 의해서 게임이 무효화 처리가 돼줍니다. 네. 가장 우리가 이해할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분석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국내 체스 보급이 굉장히 힘들게 진행되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힘이 사고를 도우면은 체크메이트 게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체크메이트. 네. 예. 네, 그렇군요. 힘이 사고를 도와야 한다. 그게 네. 질서의 사고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이 체스 안에도요, 저희 뭐, 가정도 있고요, 질서, 사회,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 점수를 내는 법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점수가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물의 하나하나가 그 가치를 할 때 그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아시죠? 이 마술과 체스의 조합, 이 매직 체스 시간인데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매직 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직 체스의 조혜미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저도 지금 외부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너무 추워요. 여기가 지금 공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체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입문은 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체스를 두지 못하셨던 분들, 이제 고민은 그만. 오늘 체스계의 황태자 유은섭 선생님을 모시고요, 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보여주실 마술을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잠깐 여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와, 이게 뭐예요? 불을 붙이고요. 궁금해지는데요. 와! 여러분들 저 꽃 받았어요. 야, 오늘 이 마술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이 마술 때문에 그런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킹을 제외한 모든 기물들이 다 전멸이 돼 있고 내 편은 가장 강력한 퀸이 남았을 때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은 비기는 게 원칙인지 일단은 그거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배울 거는요, 이렇게 이기는 기물이 남았을 때 과연 그 이기는 기물은 무엇이고 못 이기는 기물은 기물은? 무엇인지 아.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퀸일 때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길 수 있는 기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기는 방법을 모른다면은 비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룩이 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자, 이 경우도 역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까 퀸일 때보다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기물인 비숍하고 킹이 있을 때, 자, 이 경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죠? 비기는 게 비기기 때문인가요? 메이트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기물 나이트가 있을 때도 역시 비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도 체스를 다른 분들하고 열심히 잘 둬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벌써 초본데도 이렇게 드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정말 체스 하면은 저희가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죠? 매직 체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끝까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기서 그만 끝내도록 할게요. 자, 매직 체스 파이팅! 네, 이길 수 있는 기물과 없는 기물이 만났을 때 하는 이 체크메이트 정말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퀸은 비기는 수가 많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워본 내용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네. 힘이 사고를 도와야지만 네,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진다는 것이죠. 네, 사고가 힘을 돋게 되면요. 힘은 자기 이익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사회도 발전을 하려면은 힘이 돕는 사고로 들어가 주는 것이 좋은 네, 게임의 그러면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네. 제가 폰은 1점, 네. 그리고 비숍과 나이트는 삼 3점, 네. 그다음에 룩은 5점, 네. 퀸은 9점. 9점, 그리고 킹은 점수가 없다. 없다고 보면 되겠죠. 자, 저 잘 배웠나요? 네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죠? 다음 시간에는요, 이 게임 속에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캐슬링이라는 규칙, 킹이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앙파상 규칙은 폰과 폰끼리 특별 규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일메이트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퀸과 킹이 잘못하면 비긴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공간사고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세 가지 규칙만 알면 이 특별 규칙을 모두 알고 여기 이 체스의 규칙들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제가 정리해 볼게요. 캐슬링, 앙파상, 스테일메이트. 네네. 네, 이렇게 이름도 재미있는데요.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점수로 알아본 이 기분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이 체스 조금씩 복잡해지면서 머리를 더 쓸 수 있고 재미가 조금씩 더해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